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곧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까지 몰려가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문 대행의 차를 잡겠다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까지 했는데 주민들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앞으로 스피커를 단 개조 차량이 들어옵니다. 야동 판사, 문영배 즉각 사퇴하라. 야, 이 X야, 여고생아 뭐 환장을 하냐, 이 X야? 낯뜨거운 욕설과 가짜뉴스가 흘러나오고 태극기 든 지지자들은 호응합니다. 문영배는 사퇴하라! 오늘 아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 극우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출근하는 주민들 차가 나올 때마다 구호를 외쳤고 주민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고성은 단지 전체를 울릴 만큼 요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법에 조사받아야지! 성관이 요착 설명해라, 문영배! 문 대행의 차 번호를 크게 적어와 보이면 잡자고 말하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알려주세요. 저 정문으로 갈 거니까요.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정문으로 나갈지 몰라요. 다만 문 대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추격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 반과 저녁 6시마다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네 평판을 깎고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 문 대행을 압박하자는 겁니다. 사실 집회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웃이에요, 이웃. 맞아. 동네 평판을 갖다 나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아. 주민들은 앞으로가 두렵다 했습니다. 퇴근길에 놓으면은 말이 무서운데요. 저희도 약간 피해를 받는 입장이니까 어째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다른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이미선 그 재판관들의 집도 지금 인터넷 수사대가 다 수사하고 있어요. 집을 갖다 알아냈는데 가보니까 실거주가 아니래요. JTBC 이은진입니다.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 36명이 우르르 헌재로 항의 방문을 갔는데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 유착 의혹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3분의 1인 36명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결론 내고 껴맞추는 헌법재판 웬 말이냐? 앞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탄핵 심판을 속도전식으로 진행하며 증언의 진위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단 사이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인데 그때 사법연수원의 교수로 김이수 변호사가 재직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이 재판에서 즉시 빠져야 한다. 단체 행동까지 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습에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 담당 판사 등에 대해 탄핵 운동을 벌이자 여당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쇠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농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9차 변론 기일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방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자, 앞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음란물 댓글 게시물 사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동창 카페 개설한 그 동창이 입장을 내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서영주 의원 말씀 듣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한 대변인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직에 대한 판단이고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문영배 재판관을 흔들므로써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 이게 허위 조작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논평 자체는. 왜냐하면 이게 허위 조작으로 어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것을 확인조차도 거치지 않고 공당의 배현진 의원인가요? 그분도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의 공당에서 논평을 내고 이것이 확산되고 예. 뒤늦게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일부 본인들의 지지층은 봐라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재판부의 판사를 흔드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느냐. 정치권이 가장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할 수 있으나 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들은 하면 안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들은 도가 매우 지나치다. 국민의힘에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법률가들의 지성과 상식, 법률가의 자존심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왜 용인하고 있는지 저는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에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당의 저도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조작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조작이라고 하고서 이제 또 박수민 그 원내 대변인이 사과를 한 부분은 문영배 재판관이 그 음란물에 댓글을 단 사실이 없는데 그 부분이 조작된 것을 확인을 못하고 이제 올렸다. 그 부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는 이런 말로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N번방에 빗대어서 이게 행번방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문영배 그 재판관이 있었던 그 동창 그 온라인 카페에 2,000개가 넘는 음란물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물의 글이 25%나 해당을 하고요. 그 게시물 전체 글에. 예. 그런데 그 문영배 재판관이 300번 넘게 이제 그 온라인 동창 카페에 들어가서 댓글까지 달면서 정말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문제 게시물에 댓글 단 것은 아니고 다른 게시물이요? 문제 게시물에 댓글을 단 건 아니지만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서 300번이 넘게 직접 왔고 또 다른 동창들은 너가 이렇게 바쁜 줄 알았는데 나보다 이렇게 더 자주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이제 그 동창 카페에 댓글을 달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까 전에 이제 법률가가 있으니 많이 이제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그만큼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판사가 돼서 이 부분을 방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물 게시에 대해서 방관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문영배 대행이 본인의 개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를 통해서 해명을 한 것이 이게 경찰 수사로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킹이 된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당키가 한 변명인 건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작인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의견은요? 이게 거기에다가 게시판을 운영을 한 사람의 잘못,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창들이 모인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들이 모여있는 게시판을 문영배 재판관이 방문했다. 그리고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전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창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내가 판사인데 니네들 이거는 몇 년형에 해당돼. 이거 심각해. 빨리 다 지워. 그 만약 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을 할 수 있거나 친구이거나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동창이라고 하면 동기면은
다 알 수 있지만 같은 기수. 예, 네. 같은 기수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책임을 묻는 건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 국민의힘의 변호사 출신들은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유독 판사, 검사 출신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 뉴스의 원조가 됐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애초에 그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모친상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가서 문상을 했고 조의금을 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잘못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고 문형배 재판관한테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잘못 전해 들었다. 즉 나한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자가 잘못이야. 이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헌재 해산, 헌재가 민심을 받들지 못하면 니들 해산될 거야. 재판관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판사인데 법을 아시는 분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재를 해산할 수 있죠? 유일한 방법이 있죠. 개헌을 통해서 헌법기관인 헌재의 근거를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없어서 개헌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정당이에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심판이 결정될 수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되어 해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너무 아무 말씀이나 많이 한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자, 김성일 위원까지 말씀 듣고 하민경 위원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당장 제가 무슨 카페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음란문이 들어가 있다고 문제를 삼는 것, 이건 너무 과도한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바바리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바바리맨 성추행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바리라도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은 우리 사회를 흔들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예요. 문형배 헌재 소장이 전에 한 판결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럼 그걸 지적을 하십시오.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재판관의 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재판관의 이름이 중국 사람과 비슷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무슨 설득력을 얻겠다는 겁니까? 이런 억지 주장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 주장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 여기서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좀 고쳐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요. 이게 음란물이 있는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시청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형을 받는 그런 범죄입니다. 게다가 이 동창 카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게시판 글들 중에 뭐 몇 개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제가 그 글에 일일이 뭐 알겠나요? 그런 거 모르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거의 25%를 차지를 하고요. 그 음란물이 심지어는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음란물도 있다라는 게 그 카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동기가 누군지 모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동기들이 올린 그냥 동창 카페고요. 그 게시글 누가 올렸는지도 사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인지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이거는 경찰 수사에서 엄정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정말로 이거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게시물이 뭐 있다 봤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2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저희가 논평으로도 냈고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게 그 카페 전체 게시글 중에 25% 해당하는 2,000여 개가 이제 음란물에 해당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5%를 확인하려고 그 음란물을 본 사람들도 처벌 대상입니까? 아까 한 변호사 아니죠. 이거는 소속이 되어 있고 네. 그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에 소속이 된 사람입니다. 네, 문형배 재판관이 그 음란물을 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댓글을 300여 개나 이제 넘게 달았으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혹 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명칭을 붙이자면 음란물 방관 논란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